벌써 12월입니다. 달력을 보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고 텔레비전에서는 송년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유독 생각이 많아지십니까? 올해 뭘 했나 돌아보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고 작년과 올해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내년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의 연말은 달랐습니다. 회사 송년회가 있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고 아이들 방학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연말연시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모임도 줄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예전만큼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드는 것. 아니면 이런 경험은요. 명절이나 연말에 가족들이 모이면 왁자지껄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묘한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바쁘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말입니다. 연말에 유독 이런 감정이 선명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특별히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해가 갔구나. 나는 또 한 살을 더 먹었구나. 남은 시간은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밤에 조용한 순간에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연말에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시는 분,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신 분,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으신 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십니다. 다만 잘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에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사람도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잘 살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썼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려 이 마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왜 우리가 괴로운지를 정면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생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지는 못합니다. 30분 남짓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작은 위로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지나온 삶이 자꾸 떠올라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조용히 함께 앉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 왜 우리는 끝없이 불안한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뿌듯하기보다는 허전한 마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올해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승진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 돌아보면 무엇을 이루었는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연봉이 올랐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대출을 조금 갚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목표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줄어들었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도 딱히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목표가 없어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으니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왜 밤에 잠이 안 오고, 왜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고, 왜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저절로 먹고 싶어지듯이, 외로우면 저절로 누군가를 찾게 되듯이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아니면 얻은 것이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전해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취직, 결혼, 내 집 마련, 아이들 대학 입학, 승진.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잠시 기쁘다가 곧 다른 걱정, 다른 바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마치 시계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원함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지거나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소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소음이 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잠자리에 들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할 일이 줄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묻혀있던 마음의 소음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불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허전함, 예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후회.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과 나이 들어서의 욕망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고 원했습니다. 성공, 인정, 돈, 사랑.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욕망은 강렬했지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잃지 않고 싶다는 욕망이 커집니다.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욕망도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고 싶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도 일종의 욕망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연말에 이런 마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해가 끝난다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갔구나. 나는 또 한 살을 먹었구나. 지난 일은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의 생각이 너무 어둡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나 자신을 덜 탓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연말에 다들 웃으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데 나만 우울한 것 같을 때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따르면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조건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연말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 그 무거움에 대하여.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합니다. SNS에는 올해의 베스트 사진, 올해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방송에서는 올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다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60년 넘게 살아온 사람에게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조금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올해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다가 어느새 작년이 떠오르고 10년 전이 떠오르고 20년 전이 떠오르고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 해의 기억이 평생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빨리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 행복을 몰랐을까? 왜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때, 지금은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무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뭔가 놓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오래된 친구. 그분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시립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연락할 걸, 그런 후회가 떠오릅니다. 연말에 이런 생각들이 특히 많이 떠오르는 것은 시간의 끝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더 큰 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있으면 결국 그 생각이 다시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생각과 마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묻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지나온 삶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그 후회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후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후회가 있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나를 휘두르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의 삶을 돌아보며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후회도 없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쉬움도 없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마음과 고독에 대한 철학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연말연시가 되면 주변이 시끌벅적해집니다. 가족 모임이 있고 지인들과의 약속이 있고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시간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들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예전에는 내가 모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그런 모임조차 별로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아이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송년 파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느낌을 떠올리실 겁니다. 외로움, 쓸쓸함, 버림받은 느낌.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고독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는 이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앞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이웃.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대, 그들의 기준, 그들의 욕망을 흡수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시끄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소음을 더합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 그 소음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혼자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들, 그것은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바쁜 일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묻혀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피하기만 하면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지혜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즐거움은 사유의 즐거움이라고. 여기서 사유란 복잡한 철학 이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연말은 이런 시간을 갖기에 좋은 때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 그 경계에 서 있는 시간. 바깥은 춥고 해는 일찍 집니다. 자연스럽게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고독의 가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생각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음과 평온. 쇼펜하우어식 체념의 진정한 의미.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새해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바꾸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젊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새해 다짐이라는 것에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뭘 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그냥 올해처럼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 이것은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체념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는 resig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념이라고 하면 포기, 패배, 무기력 같은 것이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체념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 찾아오는 평온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체념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망을 쫓아서는 결코 영원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망을 쫓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쇼펜하우어식 체념은 이 선별의 과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욕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의 건강과 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못하지?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지?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연말에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들, 올해 있었던 실수들, 올해 놓친 기회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한 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새해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념은 또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그것은 평온한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큰 축복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온이 찾아옵니다. 연말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못한 것, 올해 없었던 것에 집중하기보다 올해 있었던 것, 올해 가졌던 것에 집중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려놓음이고 체념이고 평온입니다.
실천적 철학 파트 60대 이후의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태도.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욕망과 불안, 고독의 가치,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연말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 가야 하고, 인사를 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이런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한 해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는 여행을 많이 다녔고, 누구는 손자를 받고, 누구는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의 한 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교가 시작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순간에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정보, 그때의 감정 속에서 그 선택이 최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이런 판단 없이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화려한 행사, 큰 모임,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나의 일상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보내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 오래된 음악을 듣는 시간, 포근한 이불 속에서 보내는 저녁.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큰 것을 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도 깊은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것을 끝내야지, 올해 안에 저것을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찜찜한 마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새해를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천하려면 가끔씩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말에 이 이야기가 작은 떠올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해의 끝에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였나? 지나온 삶은 어땠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마 따뜻한 곳에 앉아 계실 겁니다. 숨을 쉬고 계시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를 거창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됩니다. 조용히, 평온하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들뜬 사람들, 새해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들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 평온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